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오십니다. 처음에 언더스탠딩 나오실 때는 여기가 그 유명한 언더스탠딩인가요? 뭐 이러고 그랬나요? 와, 저도 출세했나 봅니다. 이런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이 교수님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요즘은. 진짜 나나 하니까 언더스탠딩에 계속 나와준다 니들 이런 표정으로 바뀌신 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검한 한 김현철 선생님이십니다. 네, 검한 김현철 선생. 네, 오늘 저희가 그 예고한 그 주제가 맞죠? 네, 맞습니다. 야. 오늘 뭐 주제를 굳이 잡으면 뭐 네. 엄마의 육아, 엄마 워킹맘이 나으냐, 아니면은 집에서 전업주부 하는 게 나을 것인가. 예, 말씀하십시오. 네, 두 번째는 여기 그 오늘의 내용 한번 좀 슬라이드 좀 띄워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아빠 육아 과연 하는 게 좋은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하. 아빠 육아의 성공 조건. 아, 세 번째, 그 할아버지 할머니 육아, 황혼 육아. 뭐 아까 말씀하신 삶의 활력소가 골병이냐? 되느냐, 아니면 골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냐. 예. 둘 다 맞겠지. 골병이기도 하고 활력소기도 하고. 네. 야, 주제 뜨거운 오늘 주제. 세 가지 네.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워킹맘이냐 전업주부냐. 저게 네. 제일 그게 관심거리입니다. 보통은 그렇잖아요. 워킹맘은 하지만 육아만 생각하면 전업주부가 좋겠죠. 근데 전업주부를 하면 애들 학원을 못 보내거든? 그렇지. 그래도 되나요? 학원 보내야 되는데. 솔직히 엄마가 집에서 핫도그나 해주지 수학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럼 엄마가 핫도그를 만들어주면서 수학 학원을 안 보내는 게 맞냐? 낫냐? 아니면 엄마가 없지만 엄마가 집에 없지만 수학 학원을 보내는 게 낫냐? 야, 좋습니다. 네. 진짜 뜨거운 한번 주제다. 요거를 좀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워킹맘이냐 전업주부냐, 일하는 엄마가 아이한테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냐면요, 엄마가 일하는 거는요, 결국은 엄마의 시간을 희생해서 소득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주는 대신 돈을 가져와서 그 돈으로 결국은 뭐 다른 거를 이제 뭐 다른 뭐 어떤 인풋을 집어넣는 거죠. 예. 교육 뭐 학원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도우미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측정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요. 네. 일단 엄마의 능력에 따라 일단 다릅니다. 무슨 엄마가 말인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근데 엄마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 엄마의 육아 능력에 따라도 맞습니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집에 없는 게 낳은 엄마들도 가끔 있어요. 그렇죠. 아, 학교 그럴 수 방임할 있겠구나.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엄마가 돈을 많이 벌고 학력이 높은 엄마는요. 일반적으로는 육아 카파시티, 육아 능력도 좀 좋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아 능력은 진짜 좋은데 일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은 그럼 육아가 나은 거고. 그렇죠. 반대로 일은 진짜 잘하는데 애를 막 학대 학대까지 야. 아니지만 애를 진짜 못 보시는 분은 일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마이클 조던이 잔디도 잘 깎아. 어떡하지? 마이클 존슨이 그 야구도 잘하죠. 네, 더 잘하는 걸 해야죠. 예. 이제 그래서 엄마의 능력이 이제 따라 좀 다른데 첫 번째 이제 엄마의 육아 능력 혹은 돈 벌어오는 거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 네네. 당연히 예.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엄마 부재 시에 애가 뭐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애가 알아서 잘 공부하고 그러면 엄마는 딱 돈 벌러 가셔도 굳이 아무 필요가 문제 없으니까 그런 덜 거죠.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를 이제 제가 이제 뭐 5세 미만 아이들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3세 미만, 5세 미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집에 내가 회사 일하러 갔을 때 굉장히 양질의 영유아 교육을 해주고 있다 나라가 혹은 내가 거기 그런 학원에 보낼 수 있다. 그렇지. 이러면 또 엄마가 없는 거를 엄마의 부재를 보충하겠죠. 잘 보충할 수가 있겠죠. 계산법이 조금 달라지겠네요. 변수가 많네. 그러고 네, 보니까. 변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평균적으로 죄송합니다. 영유아 교육의 퀄리티 요거는 비슷비슷해요. 어디를 가든. 네, 우리나라 특히 이제 공적인 학교나 양유아 교육이 유치원이나 굉장히 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엄마는 격차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렇지. 애를 예. 굉장히 잘 보는 엄마부터 예. 애를 잘 못 보시는 엄마까지 다 이제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또 하나 차이는 요거 엄마는 1대1이잖아요. 예. 1대2. 영유아 교육은 뭐 한 1대 10도 하고. 1대 10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 뭐랄까 영유아 교육은 1대 10이라는 1대 5 내지 10이라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좋은 커리큘럼이 존재하고요. 예. 엄마는 1대 1이나 1대 2인데 예. 뭐 딱히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의 그 어떤 육아 능력에 따라서 또 다르다.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엄마 기분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엄마 근데 뭐 예. 선생님 기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어떤 차이를 어떤 게 나으냐, 내 부모가 어떠냐, 내가 가는 유치원이 어떠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야, 그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는데. 그렇게 그래서 따지면? 결국은 이제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데요. 예. 여기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 특성도 그렇지. 있습니다. 가만 냅둬도 잘 자란 애들 꼭 공교육에서 강한 애들이 있고 있어. 맞아요. 1대1로 엄마가 케어해야 잘 되는 에디슨 있어, 같은 애가 있어요. 있지.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또 집중 잘 안 되는 남자애들 이런 건 또 엄마가 붙어주면은 그렇지, 또 그렇지.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그렇지. 없는. 네. 이제 그래서 아이 특성도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 요거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에 이제 이쪽 집은 엄마가 워킹맘이고 이쪽 집은 이제 전업주부인데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은 그렇지. 이게 될까요? 안 되지. 되겠죠. 그런데 안 되죠. 어느 집이든 얘네 집이 공부를 잘해 그러면 그래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잘하지 또는 그게 어디서- 말이 돼? 야, 엄마가 없으니까 차라리 낫다야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네. 집마다 같은 애를 가지고 그렇지. 한 명은 저 애도 달라, 엄마도 달라, 그렇게 직장도 해야지 달라, 맞는데. 소득도 달란데. 맞- 이거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이거를 실험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 결국은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예.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만 명이 있으면은 2만 5천 명의 엄마는 강제로 일을 시키고 2만 5천 명의 엄마는 강제로 집에 있게 하는 그렇지. 북한에서도 불가능한 네. 그런 일을 하면은 이제 제비뽑기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지, 랜덤이니까, 그건. 네, 그건 랜덤이니까 마치 코로나 백신 실험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증명할 수 있지만 네. 그게 뭐 현실에서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자연 실험 현상, 그러니까 특정한 정책 때문에 애가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많이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좀 설명해 줘.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네네. 네.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런 거를 경제학적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뭔가 그런 있다? 기회가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 네. 자연 실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네. 이제 요 슬라이드 보시면은 1995년에 1965년도에 노르웨이의 그 3 내지 6세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율은 거의 0%였어요. 65년도에는 아무도 어린이집에 안 가다가 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60% 정도가 어린이집에 가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랬는데 이게 어떤 실험 상황이냐 하면요. 어떤 지역은 어린이집 확충이 굉장히 빨랐고요. 어떤 지역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좀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어. 어린이집이 확충이 팍팍 빨리 된 지역도 지역은 있고. 아무래도 더 먼저 이제 네네. 어린이집 가는 애들이 더 많을 있었고, 거고 예. 어린이집 확충이 늦은 지역은 좀 덜. 엄마가 길렀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이중 차분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그 제가 한번 나와 소개한 적은 있었습니다. Difference in Difference라고. 네. 요 이중 차분법이라는 경제학적 방법론을 써서 어쨌든 간에 요 두 지역을 비교를 하는 그렇지. 겁니다. 우연히 서로 다른 조건이 부여돼 버린. 네. 나머지는 같다고 볼 수밖에 없는.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차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학적으로 컨트롤해서 예. 그렇게 보았더니 어린이집으로 집 확충으로 혜택을 본 아이들이 뭐 교육 연한, 대학 진학률, 소득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효과가 엄마 집에 있는 것보다 어린이집 보내는 게 나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게 어린이집이 확충이 잘 된 동네는 네. 잘 사는 동네, 확충이 잘 안 되는 동네는 안 그래도 못 살던 사는 동네는 동네.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이요. 아까 그게 이중차분법인데요. 예. 과거의 추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추세를 보이는 거죠. 추세에서 벗어나는지 얼마나 추세가 벗어나는가 이제 그거를 알겠어요. 보인. 기본적으로 잘 알겠어요. 사는 동네일 수는 있으나 네.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추세를 벗어나서 더 잘 살게 되거나 그러면 그런 그건 거를 보는 어린이집 효과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경제학에서 이제 이 정도는 네. 받아들이는 수준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그 자세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어린이집 하여튼 조기 교육을 시킨 건데 조기 일종의 공교육 비슷하게 교육을 시킨 게 네네. 집에서 엄마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 하여튼 대학 진학률이나 이런 건 좀 낮더라. 어린이집 갔으면 엄마가 돌볼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엄마의 혜택은 덜 받은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이제 요걸 가지고서 이제 어린이집이 낫다 이렇게 예. 하면은 좀 섣부른 판단이고요. 한번 좀 계속 좀 볼게요. 네. 그 똑같은 노르웨이인데요. 예. 노르웨이가 이제 2000년대 드니까 이제 뭐 애들이 이제 70% 어린이집 가니까 예. 요 나라에서 야, 왜 우리가 이렇게 다 어린이집을 보내야 돼? 나는 집에서 키우고 싶은데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권리도 줘야지. 오. 이런 의견이 대두됐어요.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 보내면 이제 이 나라 거의 공짜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안 보내면은 손해지, 손해 보는 거 손해지. 같아. 그러니까 거 같아. 무조건 다 보내지.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많이 보내게 되죠. 아, 그렇지. 근데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아 나는 난 집에서 기르고 싶은데. 근데 왜 왜 이렇게 이렇게 나를 자꾸- 보조금 안 주냐?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노르웨이에서 1998년에 만 3세 미만에게 월 이제 한 75만 원 정도, 연간 900만 원 정도 가정 양육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도 또 그렇게 생기겠죠. 네. 선택하게 되는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가 감소했고, 그렇게 당연하죠. 그렇죠. 아빠는 근데 변화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도 아빠는 계속 어떻게 해도 아빠는 다 회사를 네. 다니고 네. 엄마는 이제 노동시장 감요가 되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엄마가 이제 집에 있었더니 예. 그랬더니 오늘의 이제 3세 미만 아이의 형제 자매 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7세 내지 10세 얘네들한테 미치는 효과를 측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 여기 3세는 시험이 없잖아. 3세 미만은 시험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 자매는 시험이 있으니까 예. 그 형제 자매 시험 보는 애들의 시험 성적을 측정해 본 거예요. 엄마가 집에 있을 때 엄마가 집에 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집에 있을 얘는 때. 아니지만 어쨌든 이 언니들한테도 영향을 미쳤을 테니 그렇죠. 엄마가 집에 있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나의 동생 때문에 엄마가 집에 있었는데 그랬더니 형 점수는 어떻게 형 점수가 되느냐? 어떻게 됐느냐? 그 이전에는 동생을 어린이집 어린이집 맡기고 엄마도 출근했는데 네네네. 이제는 집에 돌아와서 네네. 이제 그래 집에 돌아왔더니 이제 형 누나의 점수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애 점수도 버는 이거 걸 볼 수 진짜 있는 매우 거죠. 간접적으로 측정한 거. 매우 간접적으로. 엄마가 돌아온 집안과 엄마가 계속 맞벌이하는 집안의 네. 초등학생들 성적. 그렇죠. 네, 네. 그랬더니 엄마가 집에 돌아왔더니 성적이 올랐어. 아니 그건 그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초등학생이 혼자 놔두는 것과 네. 엄마가 집에서 숙제 검사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TV 좀 그만 봐라. 당연히 성적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나 같으면 삐뚤어졌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 독일까지 마저 보고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독일도 굉장히 비슷해요. 2006년도에 만 2세 미만의 애들한테 월 뭐 20 내지 40만 원 정도의 그 가정양육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예. 네.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돌아왔죠 집으로. 네. 독일도 비슷해요. 유치원 엄청 보내다가 집으로 이제 일정 부분 돌아온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이 굉장히 좋아졌더라.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네. 이 연구는 주로 남학생한테 사회성 발달에 사회성 긍정적으로. 발달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래. 아까는 유치원 보내는 게 낫다며.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 독일 또 보니까 노르웨이도 그렇고 아니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그게 다시 또 좋아? 다시 더 좋아? 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럴까?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쭉 토론을 하고 컨센서스를 이뤘는데 네네. 이게 뭐냐 하면요. 음. 아까 그 엄마의 양육 능력에 따라서 그 집에 있는 게 나을까 유치원 보내는 게 나을까가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예. 엄마 양육이 굉장히 좋으면은 집에 있는 게 나은 거고 엄마가 양육이 굉장히 나쁘면은 나 알겠다. 보내는 게 나은 거잖아요. 예. 아까 제가 지금 평균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유치원 많이 보내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았으나 예. 거기 애들 중에는 일부 손해 본 애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 훌륭한 엄마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군요. 그런 거죠. 네. 이게 아까워서 보내긴 보냈는데 아. 엄마도 네네. 집에 있어봐야 돈 주는 거 아니니까. 자신 있는 엄마들이 들어오는 거죠. 또 자신의 엄마들도 들어오는 거죠. 그럼 아이에 그렇죠. 맞춰서 우리 애는 그래도 집단 생활을 시켜야 애가 좀 공부 좀 해 하는 어. 애는 보냈을 거고. 그렇죠. 얘는 안 되겠어. 내가 끼고 해야 돼. 하는 애는 또 데려왔을 테니.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양육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내 애는 내가 제일 그래도 잘 아는 잘 알아. 편이거든. 예.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좀 끼고 키워야 돼. 얘는
유치원 가서 사회성 이런 거 더 좋아. 이런 거 엄마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아하. 그렇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가장 예. 아이의 성취가 높아지더라. 아. 이제 요게 결론이네. 그러네. 요거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야. 그러네.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는 애들마다 다른데 다릅니다. 네. 그 선택은 엄마가 잘 안다. 그 평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선택할 수 맞아.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결과를 낳는다. 맞습니다. 그거네요. 네, 그게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잘하고 있는 걸까 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도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유아 숫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있죠. 상승했습니다. 네. 2000년대 특히 2010년 이후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취원 비율이에요.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0세는 20%, 1세는 80, 90% 이렇게 보냅니다. 와. 이게 지금 엄청나게 높죠. 그러네요. 다 보내네요. 다 보내는 네. 겁니다. 예. 다 보내는 사실상 저는 이게 그냥 시설로 아이들을 거의 내몬다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은 그래. 옛날에 우리 욕하던 북한의 타가소랑 똑같지. 그 정도인가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높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2021년 기준으로요. 영유아 이제 보조금, 양육 수당이 어떻게 지불되나 좀 제가 저번에 잠깐 나와서 이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또 같은 맥락이라서 조금 설명을 좀 맞춰 드리면요. 예. 근데 또 기억 다 못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같이 처음 한 듣는 번 더 것처럼. 네, 예. 네.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시설로 가면은 0세는 75만 원 보조하고 1세는 66만 원, 2세는 55만 원 보조합니다. 예. 보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로 다 줬죠. 그런데 집에서 키우면은 2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 20만 원 받느니 여기 75만 원짜리 그렇죠. 시설에 보내는 게 합리적 선택이죠. 네, 그거 억울하잖아요. 아, 예. 저긴 75만 원인데. 이래서 이러다 보니까 0세는 그러니까 12개월 미만은 진짜 너무 어리니까 많이 못 보내다가 한두 살 되면은 야 20만 원보다는 66만 원 보조 받고 보낸다. 이제 이렇게 되는 예. 이제 그런 예. 느낌인 거죠. 네. 이제 이러다가 이게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올해부터 어떻게 개편이 됐냐 하면 이제 요거 보시면 시설로 가면은 시설에다가 51만 원 보조하면서 19만 원을 내가 이제 19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든지 네. 아니면은 집에 있으면은 그냥 70만 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네요. 영세 똑같고 이제 1세 되면은 45만 원 대 35만 원. 2세는 37만 원 대 10만 원. 그러니까 저번 옛날보다는 개선이 좀 차이가 됐죠. 줄었네요. 예, 차이가 그러네요. 줄어서 예. 요 퍼센테이지 좀 낮아졌다고 합니다. 좀 낮았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저는 이 정도 하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냐 하면 집에서 보는 게 더 나은 엄마도 보냈겠죠. 다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형국이다. 요거는 정책의 목표가 여성의 노동 참여를 좀 더 독려한다는 게 정책적 목표가 아니었을까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과도하게 약간 푸시를 하는 건데, 근데 뭐 물론 이게 우리 아이에 미치는 효과만 생각하면서 정책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여성 노동 참여, 시장 참여는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수 효과일 수 있겠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것까지 고려한다면은 뭐 완전히 부정적인 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어쨌든 간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제일 좋다 그게. 네. 일단 아이의 성취만 생각하면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직업도요. 엄마가 내가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몰리는 것보다는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아니라고 판단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래, 제일 좋죠. 나는 일을 맞아. 잘해. 나는 육아를 잘해. 제일 좋지.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자기의 개인의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내가 일을 하건 아이를 보는 선택을 하든 간에 그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국가의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뭐 그렇죠, 개인의 그렇죠. 선택을 그렇지. 네. 그렇지. 뭐 그러네. 근데 하더라도 넛지를 해야지. 그러니까 넛지라 하면 이제 여성의 노동 참여를 독려해야죠. 근데 예, 그거를 애 낳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너무 애 낳아라 하면요.
약간 내가 애 낳으면은 나 손해 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누가 하라는 거 하면 대부분 손해더라. 특히 나라에서 강조하는 거 하면은 특히 약간 불안하더라. 맞아요. 내가 그래서 고정금리 안 하고 있잖아 내가. 고정금리 대출 받으라고 나라에서 자꾸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전 정책은 어쨌거나 좀 너트 네. 형태로 가야지 예. 이렇게 좀 살짝 등 떠미는 형태로 가야지 그러네. 너무 목 잡아서 이렇게 흔드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맞습니다. 근데 뭐 이 듣고 정도. 나니까 그건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는 현금이 제일 좋지.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게. 어. 뭐 주유권을 준다든가. 네, 뭐 차가 없는데 네, 주유권을 농산물 주는데. 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런 것보다 현금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 말하고도 비슷하네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해갑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요런 문제 아까 여성의 그 육아 문제와 육아 문제와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제 육아휴직 제도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죠. 예. 네, 육아휴직 제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는 거고요. 네. 동시에 여성의 경력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제도죠. 근데 회사가 약간 뭐 회사가 페이를 하는 거죠. 국가와 회사가 페이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셈이죠. 뭐 그렇죠. 그런 형태로 육아휴직을 하면 아이를 돌보는 비용을 기업도 좀 되니까. 뭐 사실상 고용보험료 내는 걸로 충당하는 거니까 뭐 그렇긴 한데 대체로는 다시 이제 돌아온 직원도 받아야 되고 약간 생산성 떨어져도 그런 부분도 좀 있는 하는 걸로 거죠.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으니 기업도 부담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기업도 살짝 그렇게 부담하는 거고 예. 국가도 이제 부담하는 국가도 거고. 부담하는 거고 예. 모두가 이제 이렇게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이제 이 제도로 가는 건데 네. 그래서 육아휴직 제도의 효과를 진짜로 이제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네. 육아휴직 제도는 뭐냐면 이제 엄마가 집에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어린이집 대신 일하던 엄마가 집에 왔을 때.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그렇고 연구를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을 보았습니다. 야, 이건 어떻게 측정하냐 이것도 어떻게 아니 측정하냐. 안 들어온 아이들 집단과 들어온 육아휴직으로 집- 돌아온 엄마들의 집단의 아이들의 성적으로 케어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비교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돌아온 엄마와 안 돌아온 엄마가 엄마는 굉장히 다르잖아. 다른 엄마잖아요. 그 엄마가 같은 엄마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지. 아니 똑똑한 뭐, 이프로님 오늘 그러네. 웬일이십니까? 그 뭔가 그 아이 교육에 관심이 더 있거나 네. 그런 엄마들만 돌아올 테니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오죽 열심히 길렀겠냐 애를. 네네. 그렇습니다. 아, 제 그러네. 이프로님이 지금 나무에서 떨어진 거 처음 봤습니다. 지금 처음 봤습니다, 제가. 원래 육아에 취약합니다. 육아에. 저도 처음입니다. 좀 당황스럽네. 이런 느낌이구나 틀리는 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또 역시 예. 자연 실험 상황인데요.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일을 했냐? 1990년 7월 1일생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이제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6월 30일생은 어. 엄마의 육아휴직이 12개월이에요. 예. 근데 7월 1일생부터는 24개월이에요. 아. 2배로 늘렸네. 2배로 늘렸습니다. 하루 상간으로. 네.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 아. 2배가 됐습니다. 예. 그럼 자, 요 요럴 이후에 때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가 오래 집에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 네.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엄마가 이제 훨씬 더 오래 집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7월생과 6월생들끼리만 비교하면 되겠네. 그렇죠. 7월생과 6월생은 거의 차이가 거의 없는 한 달밖에 차이 안 차이가 나니까 없는 애들인데. 기본적으로는 별 능력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 엄마 차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그 제도의 효과만 딱 달라진 애들이다. 그러니까 그 제도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고 집단. 그렇죠. 그렇게 찾는 거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비슷한 예를 제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예. 네. 대학 입시 때 딱 그 대학 입시 컷오프 점수 예. 맞아요. 그거 바로 전후로 애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그렇지. 네. 실력은 비슷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네네. 떨어진 10명 중에 5명은 다행히 보결로 들어가고 5명은 영원히 합격 못했는데 네. 요 사람들이 나중에 급여나 소득이나 이거 어떻게 어떻게 받았지. 달라지느냐. 대학 그러면- 입시 시험은 똑같았는데 그렇지. 그러면 최대한 머리가 비슷한 애들이었는데 그렇지. 네. 대학 입학의 결과가 어떻게 학교만 달라졌는지. 달라졌는데 네, 네. 어. 맞아요. 요거를 무슨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요런 분석 방법을 네.
무슨 네네. 절벽 절벽. 무슨 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절벽? 아, 네. 회기 절단면 분석. 절단. 네, 절단. 절벽이 아니고 절단. 네, 절단. 네. 회기 절단면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6월 30일생이랑 7월 1일생을 비교한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해당 아이들을 15살 될 때까지 따라가서 요거 그 피사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그거 국영수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전 세계 단위로 시험 보는 거. 그 점수를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재밌겠다. 와. 그 엄마가 집에 더 있으니까 네. 남자애들의 성적이 향상. 근데 여자애들은 성적 변화 없음. 이건 왜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아까도 남자애들이 좋았대잖아요. 네. 그 아까 그 독일 연구도 예.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남자애들이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여자애들은 알아서 하면 알아서 해, 하는 거고 알아서. 남자애들은 그냥 잡아놔야 되는 거구나. 아, 그렇지. 그 차이 있어요. 와. 제 연구 중에 코로나 때 예. 학교 안 보낸 애들이 성적을 이제 하위권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예. 남자애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남자애들 쪽에서 생기지 여자애들한테 훨씬 더 그 악영향이 적더라고요. 그건 제 그냥 연구입니다. 네. 하루에 한 번씩 주워 박아야 돼.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남자애들이 힘듭니다. 네. 새끼들 아주 저도 남매를 키우는데 예, 여자애들 빠릿빠릿하게 하는데 어. 남자애들은 남자애는 뭐 이게 힘들어? 안 잡아놓으면 이게 얘가 말을 안 듣네. 그렇구나. 또 그리고 또 뒤집어 말하면 여자 아이들은 그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에 대한 플러스 효과도 있지만 예. 그 잔소리에 대한 거부감 어. 그런 것도 여자애들이 강해서 음. 그 반발심 네. 이런 거 있는데 남자애들은 그냥 뭐 혼내면 또 해? 별 부작용 없어. 뒤끝이 없어 남자애들은 그런 게 그러네요.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수 아 오늘 또 한 수 제가 예, 배웠습니다. 예. 그럴 것 그럴 수 있을 같습니다. 수 있을 네, 것 좋습니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대졸 엄마는 자녀가 집에 더 왔는데 자녀가 성적이 향상했는데 고졸 엄마는 집에 왔더니 그 자녀의 성적이 하락했어요. 하락했어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부작용이네. 악영향이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악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거 어쨌든 세상에. 엄마의 그 양육 능력이 예. 대졸 엄마가 고졸 엄마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높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대졸 엄마는 진짜 왔더니 성적이 향상됐는데 고졸 엄마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양육 능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이의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렇죠. 고학력자 여성이 고학력자가 오는 게 맞습니다. 확실히 유리하다. 그렇지. 그렇죠. 그건 원래 그럴 것 고졸 같습니다. 엄마의 아이들이 공부를 더 못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엄마가 24개월 동안 육아휴직한 집단과 네. 12개월 동안 육아휴직한 집단은 아. 더 악영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오스트리아는요. 예. 고졸 엄마의 평균적인 양육 질보다는 예. 그 다시 영유아 교육이 고졸 엄마의 평균적인 좋았다는 것보다 더 뜻이네요. 좋은 거예요. 그런 거네요. 하지만 대졸 엄마보다는 낮은 거예요. 그렇지. 딱 그거네. 그러니까 딱 고졸 그겁니다. 엄마가 악영향을 미친 것보다 네. 내가 차라리 그 시간에 어디 공공기관에 보냈었던 게 더 더 나았던 낫다. 거네. 그런 거죠. 그렇지. 공공기관의 양육 수준은 딱 전문대다. 약간 그런 거죠. 이런 느낌. 정확하시네요. 그러네. 그런 평균적으로. 느낌이네. 네.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딱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정확하신, 알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똑같은 연구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1977년도 7월 1일생부터는 육아휴직이 4개월 늘었습니다. 네. 똑같은 거네요. 이것도. 똑같은 네. 회기 예. 절단면 분석 예. 네, 통해서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중퇴율이 한 2% 정도 감소하고 예. 30세 됐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소득이 5% 증가했다. 아, 요것도 영향이 있구나 확실히. 근데 작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야 참 신기합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요게 영유아 제가 저번에 와서 그 영유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네, 뭐 엄마가 4달 집에 더 있었는데 예. 그런데 5%가 더 근데 차이가 나중 노르웨이는 네. 왜 성적으로 안 하고 네. 중퇴율로 했죠? 성적으로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나 봐요. 연구자 입장에서.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왜 위에 거는 성적으로 하고 밑에 거는 밑에 중퇴율로 거. 했을까? 좋은 것만 고른 거 아닐까? 네, 성적이 오히려 오른 거 아니야 이거? 합당한 내린 거 지적이십니다. 아니야 오히려? 제가 한번 그 논문 본 지 오래돼 갖고 예. 한번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네.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 뭐 네 그렇게 레포트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적은 비슷했을 수도 있나? 근데 제가 말씀드린 논문들이요 대부분 경제학 그 탑 예. 경제학 논문이라서 예. 그 정도는 피해 갑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검증을 합니다. 그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저런 노이즈는 제거한다는 거죠. 네 누구나 생각하지 못하지만 뭐 그 네. 정도는 할 겁니다. 그때도 비슷한 말씀 한번 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더 어릴 때 엄마가 집에 있는 게 더 네.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럼
그때도 왜 아이의 학업 성취도에는 네. 그러니까 그 좀 더 어렸을 때 투자하는 게 더 나중에 큰 그냥 영향을 효율적이다. 미쳐. 더 효율적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대절 엄마라면 말. 대졸 엄마라면 예를 들면 같은 그러니까, 대졸 맞아. 엄마였을 그러니까 때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샴프로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드리면은 자 내가 그 공공기관 보내는 것보다 잘 벌 자신이 있다. 네, 그러면 내가 나을 집에서 것 같아. 키우세요. 네. 근데 내가 좀 이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되면은 이제 애를 유치원을 보내는 게 나은 거죠. 알겠어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거기는 1대10, 여기는 1대1.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또 내 에너지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잘 반짝 놀아주다가 또 나중에는 이렇게 안 되는 집도 있거든요. 감정 조절 잘 안 되는 엄마 아빠들 있어.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예. 사실 좀 어려운 게 그 정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엄마는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또 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나라가 잘 이렇게 세팅을 잘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클라우디아 골딘 그 노벨 경제학상 작년에 받으신 분이 남녀 평등 육아휴직 이런 문제 전문가세요. 예. 그분이 한 얘기가 육아휴직이 그래도 여전히 한계인 게 여자가 집으로 갔다가 예를 들어 5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면 커리어 5년을 깎아먹는 거 아니냐. 네. 그것 때문에 여전히 있는 격차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 여성들이 입는 격차. 여성들의 남녀 임금 격차가 이제 육아휴직 때문에 이제 육아휴직이 없는 것보단 낫지만 육아휴직이 없으면 영원히 노동시장에서 탈락돼서 나중에 저임금짜리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간에 5년간의 그 커리어 공백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그 굉장히 유연한 일자리, 예. 플렉서블 워크아워스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애가 있어도 뭐 계속 회사 다닐 수 있어야 된다까지 나가야지 이게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 그게 이 정도 궁금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육아휴직의 한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요건 그러니까 이 연구의 목적 자체가 엄마가 있는 게 아이의 교육에 네.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를 포커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너무 확대하면 엄마의 약간 중심에 나의 커리어를 이어가려고 하는 네. 뭐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약간 변수가 아니고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가 필요해 안 필요해만 엄마가 보는 오로지 거니까. 네, 그것만 딱 말씀드린 그것만 겁니다. 하는 거라서 맞습니다. 네. 약간 나는 우리 애한테 좋은 건 알아. 그렇지만 내 인생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건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오늘 앞에 말씀드린 건 철저하게 첫 번째 관점인데 그거는 큰 뷰에 보셔는 큰 어떤 말씀하신 뷰에서는 작은 범위이지만 그 작은 범위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연구를 조금 더 해줄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그 알아서 골고루 수당을 줘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평균적으로는 좋다는 네. 결론을 내렸는데 그 평균적으로 좋은 것이 그 양극화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지 그럴 경우에 잘 배운 집 부모 자식이나 부잣집 부모 자식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자식 나중에 그 퍼포먼스의 차이가 더 차이가 날 것 더 같다. 차이가 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 이제 평균은 높이는 효과는 있을 텐데 네. 그 더 차이가 80점 받을 애들은 100점 받고 뭐 40점 받을 애는 45점을 받아서 평균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요거 이렇게 판단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더 이제 자유 경쟁을 시키는 셈이 되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 네. 그 엄마의 육아휴직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아빠는 변수가 아니에요. 막 이런 독특한 연구에서 난 이게 진짜 그러니까요. 아빠가 네. 궁금합니다. 아빠는 어떻게 해야 두 번째 이제 우리 아빠 3명 있어 지금. 그래. 네네.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빠는 그냥 야근할 수 있으면 야근해서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그게 최선입니까? 네. 한국의 정서는 아빠의 무관심 아닙니까? 네. 아빠의 무관심.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고마워하는 나라가 사우디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 사춘기 시기에 네. 아빠가 어. 사우디에 가서 일하셨어요. 갔어요. 그래서 돈 벌어다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아빠도 그때 없었어? 아빠랑 떨어졌어. 너무 그래서- 사이가 좋았어. 그래서 사춘기를 잘 보냈습니다. 잘 자랐어요. 잘 자랐어. 큰 사고 없이. 그때 아버지 같이 계셨으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어. 우리 우리가 다 40대의 예? 아빠 시절은 그렇잖아요. 예. 근데 또 지금 또 20대, 30대는 굉장히 육아 참여에 그렇죠. 적극적이잖아요. 스위트 아빠들이 많죠. 네네. 근데 저는 40대가 약간 낀 세대 같거든요. 어떤 네, 지금 네. 사모님께 여쭤본다면 뭐 아빠가 도움이 됐단가요, 네. 아닌가요?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없으면 아쉽고 뭐 이런 수준이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지금 남성 육아휴직, 네. 남자가 육아 참여하는 비중이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요, 불과 뭐 6년 전에는 12,000명 수준이었는데요.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 27,000명. 늘었네요. 네, 2023년 제가 수치 한 번 더 업데이트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급격하게 늡니다. 4분의 1 전체 육아휴직자의 전체 4분의 육아휴직자의 4분의 1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예전 한 뭐 15년 전, 10년 전 하고는 완전 다른 세상인 완전 건 다른 사실입니다. 세상이네요, 진짜. 네. 어. 하여튼 뭐 굉장히 남자 육아휴직이 적극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예.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이걸 보면은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돌봄의 1차적인 책임은 여성에 있다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2016년에는 그 53% 반 정도 동의했는데요. 지금은 뭐 극소수만 동의합니다. 그렇지. 저거 동의하면 엄청 혼나요. 이거 동의했다가는 지금 칼 맞는 분위기. 2021년에는 어. 저런 거에는 동의하면 안 돼라는 거가 교육이 많이 된 거지. 그렇지. 실제로 동의 안 하는지는 몰라.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같이 그렇지. 예, 되어버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다면은 행동도 바뀌었냐라고 해서 물어보면은 자녀의 숙제 및 공부 지도를 거의 매일 하고 계십니까? 엄마는 50-60%, 아빠는 20%. 네. 확실히 낫네. 그렇지. 그러니까 낫는데 지금 교육은 좀 된 거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요 남자들이 애 봐야 되는데라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 몸이 안 따라가 있는. 마음만 무거워. 저도 그래요. 저도 늘 맘만 무거워요. 예, 이거 예. 굉장히 딱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네. 실제로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2017년도에 OECD 자료인데요. 예. 하루 중에 가정에서 가장 어린 자녀, 그러니까 우리 집 막내랑 보내는 시간을 엄마 아빠를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요 첫 번째 요 네모칸은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프랑스, 이탈리아부터 쭉 해서 대한민국 나오고 예. 네. 또 진한 마름모는 아빠, 연한 마름모는 엄마. 엄마가 더 많이 보내죠. 격차가 클수록 엄마 아빠 차이가 엄마 아빠 많이 차이가 나고. 크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단 분이 커지는 거죠. 50분부터 250분까지. 야, 한국 봐라. 한국 장난 아닙니다. 보십시오. 네네. 저 격차를 보십시오. 격차. 저 격차를 보십시오. 야, 네. 그러니까 한국 엄마는 아이 돌보는 시간이 외국 엄마에 비해서 오히려 평균 많아요. 이상인데 네. 아빠는 거의 뭐 집에 안 들어오면 아빠는 이제 스타팅 굉장히 라인에서 적게 출발을 보는 안 거죠. 했구나. 그러니까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은 원이로 내 몸이 안 따라가는. 네. 그러니까 몸만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회가 안 따라가는 거죠. 늦게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예. 애가 이제 여기 취학 아동, 학교 간 애들. 예. 예. 학교 간 애들은 이제 엄마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어차피 예. 다른 네, 나라도. 그 격차가 이제 많이 줄죠. 그러네요. 그렇지. 굉장히 많이 줍니다. 아. 어쨌든 간에 6세 미만 아동의 아빠 참여는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약간 학교 다니는 아이는 엄마랑 큰 차이는 없는데 네. 그러나 말 못하는 아이를 돌보는데 약하구나. 아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래도 엄마가 더하네. 서양도. 그것도 서양도 서양도 엄마가 엄마들이 더하는 다 더하죠. 무조건 더하긴 그럼 하지. 서양이라고 아빠가 아이를 낳지는 않거든. 맞아요. 그건 어쩔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아까 그 아빠의 육아 참여가 아이의 성취를 올릴 수 있는가? 예. 그 우리 이프로님께서 살짝
저기 그래, 나무에서 그렇지, 떨어지신 그렇지. 예. 이게 인과성을 살펴야 되는데 연관성으로 보면은 안 된다. 왜냐 아빠의 뭐 유전적 요인도 있고 그럴 수 학력, 있죠. 성격 뭐 다 그럴 다르기 수 있죠.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단순하게 아빠 육아 참여하는 집, 안 하는 집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이제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스웨덴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야. 제가 두 가지 연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웨덴 연구 첫 번째입니다. 네. 여기에는 2012년 1월 1일생부터요.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 전까지는 주로 엄마만. 엄마만 했는데 요것도 딱 요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서 쉬는 케이스가 더 많았겠네. 갑자기 1월 많아졌겠네. 1일 갑자기. 이후에는. 그렇죠, 그렇죠. 또 12월생과 1월생을 좀 비교해야 되겠네. 아하. 그렇죠, 그렇죠. 요거를 회기 절단면 분석. 네, 회기 절단면 분석입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생후 10개월, 10일만 아빠가 딱 생후 10일만 딱 쓸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후 1년 동안 40일을 아무렇게나 써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결과 아빠가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총 40일인데 이제 10일이 추가됐어요. 다 예. 쓰지 않으니까 모두가. 네, 네, 예. 요거 생각해 보시면은 10일 늘었거든요. 요거 언제 아빠가 집에 올까요? 엄마는 집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엄마는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 있고 집에 있고 아빠가 이제 여기 지금 더블 데이즈라니까 아빠 엄마 둘 다 올 수. 애가 아플 때. 애가 아플 때, 어. 엄마가 아플 때, 뭐 엄마가 그렇겠지, 아플 때. 그렇겠지. 그렇지. 어. 뭔가 이럴 때 손이 더 필요한 손이 거죠. 더 필요할 때 이럴 때 이제 아빠가 오는 거예요. 쓸 수 있다. 네네. 언제든지 네가 생후 1년 동안은 네. 40일 범위 내에서 써라라고 했는데 이제 10일 정도 쓴 거죠 평균적으로 예. 아빠가. 네. 근데 언제 쓰냐면 엄마가 아플 때, 애가 아플 때 이럴 때 예. 쓰는 거예요. 썼겠죠. 거예요. 네. 그래갖고 봤더니 요거 아이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못 봤고 엄마한테 미치는 영향을 봤더니 엄마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12% 감소했고 엄마가 나중에 엄마가 건강해지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첫돌 이하일 때 아빠가 쓴 건데 그렇죠. 엄마가 그 이후에 병원 입원할 확률이 줄었다는. 그 기간 동안 12 이거 뭐냐면 그렇겠지. 엄마가 골병 들 확률이 조금. 엄마가 골병 들 확률이 주는 거죠. 이거는 골병들 확률이 줄었을 수도 있고 아니지 시간이 없어서 안 가진 않았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아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아요. 갔다. 그건 아니고요. 입원할 정도니까요. 이게 그렇죠. 진짜 막 엄마가 막 너무 아픈 아파서 상황에서는 이거. 아빠가 그렇지. 딱 이제 119 같이 이제 아빠가 이제 와주면? 긴급 출동하는 거죠. 네. 10일이었는데도 이런 영향이 있습니까? 10일인데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엄마가 아플 때 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매우 도움이 되지 아빠한테. 아빠가. 네. 그죠. 네. 그렇죠. 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거기서부터 항생제 처방 확률도 뭐 14% 증가한다는 건데 엄마이든 아이든. 엄마에게 전부 다 지금 엄마입니다. 네. 정신과 약 처방 받을 확률은 뭐 25% 감소. 엄마에게. 전부 그럼 다 아빠는 애한테는 도통 도움은 안 되고 그냥 엄마한테 도움이 된다. 아니야. 부를 때 전화하면 오기만 해. 그런 뜻이네요. 아니, 요 연구는 네. 아이는 안 봤어요. 엄마만 봤어요. 엄마만. 아이도 좀 보지 왜. 네. 아이 보는 연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회기 전단면 분석이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요거 밑에 거는 넌 리폼이 2010년도에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 그렇지. 여기는 이제 딱 그 리폼을 하기 전에 생후 전, 생후 후 요건데요. 그럼. 얘 생후 전 리폼 하기 전에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요 특별한 절단면에 뭔가 점프가 일어나지 않는데 요 리폼이 요런 이제 제도 개혁이 있은 후에는 요게 한 요만큼 줄어든 게 한 10% 정도 12% 실제로 의미 있게 줄어들더라. 의미 있게 줄더라. 그럴 겁니다. 저게 특히 그 아주 신혼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가 1살이니까 그렇죠, 물론 뭐 그렇죠. 네 번째 아이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네. 신혼 때는 그래도 사이가 좋으니까 남편이 집으로 오고 그러면 병원도 덜 가고 뭐 남편이 오기만 하면 마음이 낫는 것 같고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게 뭐 한 10년 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싫다. 거꾸로 한다. 차라리 나 혼자 봄조리 하는 게 낫지. 남편까지 오면 너무 힘들어. 난 정말 너무 그럴 수 감동적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석을 하라고 여기 지금 네. 페트라 펠소이랑 마야 로신 제 친구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예. 그 에디오피아에서 했던 연구입니다. 예. 여기에 있는 조기 한 씨는 저희 집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연구인데요. 예. 여기는 이제 사회 실험을 했습니다. 아예 실험을 해갖고 생후 3 내지 24개월의 이 영유아가 있는
그런 가정에다가 을 대상으로 이제 성장 부진이 되지 마라라고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근데 요 왜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이냐 하면은 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에티오피아의 영유아 개월 수별 성장 부진 유병률입니다. 보시면은 생후 한 6개월 미만에는요 성장 부진이 거의 없어요. 예. 10개월 뭐 1년 미만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생후 한 6개월 이상부터 이제 퀀텀 점프를 쫙 해요. 그래갖고 한 3살 되면요 60%가 성장 부진이에요. 이거는 육아에 문제가 확실히 생기는 거죠. 엄청나게 생기는 차이가 거죠. 생기는 거죠. 네네. 차이가. 여기서 퀴즈입니다. 왜 6개월 미만에는 성장 부진이 잘 없을까요? 6개월 미만에는 모르겠습니다. 성장 부진이란 평균치보다 미달하느냐의 여부를 따질 때. 맞아요. 네. 평균보다 키가 미달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네네. 그때는 뭐 비슷비슷하니까요. 뭐 별 6개월은 차이. 어차피 엄마 젖 먹고 누워 있으니까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맞아요. 엄마 젖. 네. 네. 엄마 젖입니다. 엄마 젖이니까 뭐 엄마 젖은 가장 그 영양적으로도 뛰어나고 평등하죠. 그리고 공짜고 그래야 위생적입니다. 예. 그렇지. 그래갖고 엄마 젖만 잘 먹으면 예. 6개월까지는 똑같지. 괜찮아요. 부잣집 엄마 젖이나 가난한 집 엄마 젖이나 똑같지. 맞아요. 그거는 마찬가지다. 근데 6개월 이후부터는요. 분유를 먹어요. 분유 이유식이 들어가잖아요. 시밀락을 먹이느냐, 남양 분유를 먹이느냐. 근데 저개발 국가는요. 물 더러운 물 먹이고 이제 요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6개월부터 폭증을 해요. 예. 성장 부진이 우리나라는 뭐 5% 이런데 이제 여기 에티오피아는 25%고요. 북한 20%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성장 부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이제 상황이고요. 예. 이제 여기서 왜 성장 부진 생기는 이유가 일단은 아까 그 이상한 물 먹고, 그러니까 위생적이지 않은 물 먹고, 그 다음에 영양 섭취를 잘 못하는데요. 네. 혹시 그 아이 6개월 된 아이한테요 네. 고기 줘야 됩니까? 혹시 아세요? 고기를 줘야 되냐? 안 줄걸요? 모르겠습니다. 참여를 많이 안 해봐. 역시 아직 분유 먹을 때 아닙니까? 6개월이면?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요? 100일. 네, 돌이나 돌에 6개월에서 돌 사이. 돌 때는 좀 먹는 것 먹이죠. 같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지금 우리 40대 남자의 한계입니다. 예. 언제 뭘 먹여야 되지? 몰라. 모르잖아요. 몰라. 모르죠. 뭘 먹었더라? 뭐 하라는 대로만 했던 것 같지 몰랐지. 뭐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지 모르고 먹였어. 이거 먹여. 그래서 그거 먹인 거지. 뭔지는 모릅니다. 거기 그 유아식이에요. 예. 유아식에 고기 갈아 넣어야 돼요. 갈아 넣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 엄마의 모유에는 지방, 그다음에 뭐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다 골고루 잘 들어 있는데 네. 이유식 먹일 때 갑자기 미음만 먹이면요 애가 영양 실조 빠져요. 탄수화물만 먹으니까. 네, 미음 중에 활성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지금 헷갈리셨잖아요. 네. 이 남자들 다 몰라요. 근데 이디오피아는 여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네. 저 교육이 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애가 성장 부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방식으로 세 가지를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 식품 바우처. 뭐 돈 주고 뭐 음식을 잘 사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달걀도 사고 계란도 사고 채소도 사야 되니까. 저희가 했던 거는 한 월급의 20% 정도 되는 돈을 식품 바우처로 줬어요. 애가 있으면 애가 있는 집에 네. 돈 많이 준 겁니다. 네, 그렇겠죠. 그다음에 엄마 프로그램은 16주짜리 16번 모여서 이제 뭐 이유식도 만들어 보고 애 어떻게 키우는지 엄마 학교 했습니다. 예.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엄마 시켰다는 거죠. 엄마 교육을 했습니다. 아빠 교육도 아빠 시키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뭘 줘야 12주짜리. 되는지. 너무 이제 뭐 먹여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야 아빠도 육아 참여해야지. 네. 이러면서 이렇게 또 단체 프로그램이니까요. 뭐 네. 이렇게 같이 또 뭐 이렇게 서로 상의도 하고. 뭐 그럼 이런 아빠는 하는 일이 적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때문에 12주면 되고요. 교육이. 그렇습니다. 네, 네. 엄마는 16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엄마 교육 프로그램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우처도 줬습니다. 그렇게 군을 달리해서. 네, 군을 달리. 첫 번째 군은 이제 그거 한 겁니다. 아빠는 교육 안 시키고. 아빠는 안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군은 아빠도 교육시키고. 엄마와 하고 아빠도 하고 돈도 줬습니다. 그럼 요거는 아빠 교육이 변수네. 그렇지. 그렇죠. 그럼 1번과 2번을 하면은 아빠 교육이 괜찮은가 보는 거죠. 그렇지. 그다음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3번과 1번을 비교하면은
엄마 교육하면서 돈 주면은 괜찮아지는가 이제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 세트의 효과를 알 수 있고. 그렇죠. 아하. 그렇게 이제 한번 봤던 것이 이제 요 결과가 5-3이에요. 와, 재밌겠다. 그룹 A가 예. 이제 돈 주고 엄마 육아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 때보다는 이제 그 식품 다양성 점수라고 애를 얼마 잘 먹이냐 점수거든요. 아. 요게 이제 3.2에서 3.9로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다 아빠까지 추가했더니 어? 줄었어요. 3.9에서 아니, 어떻게- 4.0을 아니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교육을 시켰다면서요. 어떻게 네. 하라고. 너는 미움만 먹이면 안 되고 네. 고기도 먹여야 되고 아빠 영양성을 해야 교육의 돼. 차인데. 네, 아빠를 네. 교육을 시켰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점수가 오히려 줄었다고?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교육을 잘못 받은 주제에 내가 고집을 아니야 거지. 돼지고기 갈아야 된다고 배웠어. 어. 그래서 고집 피운 거지 아빠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여기 논문 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예. 이제 뭘 잘못 배웠지 뭘 잘못 그러니까 배웠어. 아빠는 가만히 있으면 돼. 무관심이 제일 좋은 거야. 아니 보시면은 그래도 그룹 C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면요. 그 아빠의 지식이 올라가긴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엄마보다는 여전히 낮아요. 네. 엄마보다는 여전히 낮아요. 그렇죠. 교육받은 엄마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받고 나니까 엄청 간섭하는 거예요. 그치 너 엄마한테 이래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된다. 내가 배웠는데 너 이거 뭐. 야, 진짜 최악의 결과구나. 그러니까 이거 먹여라 그럼 예전처럼 그냥 아 뭔지 모르고 먹이는 게 차라리 차라리 낫지. 낫지. 이거 뭔데? 야 아니잖아 막. 그러면 엄마가 화가 나서 엄마도 그냥 하기 싫고. 그치, 육아에 집중 못하지. 세상에. 엄마를 이거 사라 괴롭히는구나. 저거 사라 너 뭐 해라. 엄마보다 모르는 주제에.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너는 모른다고 생각하. 교육을 안 시키는 게 나았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교육 남- 안 시키는 게 낫다는 그랬던 거잖아요. 엄마만 교육시키는 게 나았던 거잖아요. 이제 결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이디오피아 오히려 아빠는 방해가 진짜- 될 수가 있음이 이제 결론인 거예요. 와. 이제 너무 끔찍하잖아요. 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회로 돌이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예. 에티오피아에 가깝습니까? 스웨덴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그럼 에티오피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빠의 무관심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괜히 쓸데없이 훈수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은. 그래서 사실 정말 이제 세간의 말에 세상에. 아빠의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 재력. 그 다음에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에 아빠의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 예.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바우처 돈 줬잖아요. 네. 딱 이게 그거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엄마 교육, 엄마의 정보력. 그렇지. 어머나, 그러네. 그다음에 아빠 교육, 이거 아빠의 무관심이 더 낫다고 보여준 우리 거잖아요. 완전 이디오피아네. 야,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똑같잖아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우리나라의 그 시쳇말과 이디오피아의 실험 결과 딱 맞아 떨어져요. 왜 근데 육아에 관한 남편의 그 정보와 주장이 다 틀릴까요? 어설프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엄마처럼 성심성의껏 정보를 하는 게 아니고. 팔짱 끼고 잔소리만 하는구나. 그렇지. 그런 거죠. 어디서 아. 어설픈 거 하나 듣고 와서 강하게 주장하는 거지. 차라리 괜히 엄마한테 스트레스만 주는 거야. 도움을 안 되면서. 그래서 근데 스웨덴은 괜찮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뭔가 아빠 참여가 강조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예. 아빠가 참여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빠가 참여하는데 아빠가 잘 알지 못하고 아빠 육아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면 오히려 손해 날 수도 있으니 예. 네. 아빠 육아 참여를 시킬 거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 아빠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세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현실이요. 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진짜 놀라운 결과다 이거.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까? 와, 네네.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모범 사례는요. 행복한 부부 태교 교실이고요. 비모범 사례는요. 임산부 출산 교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은요. 엄마만 말하잖아요. 네. 네, 왼쪽은 엄마 아빠 다 같이 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엄마 아빠 같이 오라는 개념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엄마가 아기 낳고 나면 맘카페 이런 거 뭐 활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아빠가 애를 보려 그러면요, 이 도움의 손길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 맘카페 가입하기도 어렵고. 네. 아, 그렇죠. 아빠 혼자 애기 되기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요새 이제 애들을 데리고서요, 네. 저희 어린애가 있으니까 놀이터 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아빠가 있으면요. 아빠한테 말 붙이기도 쉽고 뭐 아빠들끼리는 뭐 전화번호 교환도 할 수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여기 이제 엄마들 위주로 있으면은 어. 아 그분 엄마한테 우리 애 같이 나중에 플레이데이트 할까요? 그러면서 전화번호 받으면 이 남자가 미쳤나? 그렇지.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빠의 엄마보다 아빠의 육아 인프라가 이제 현격히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네. 요거 같이 늘려야 된다. 뭐 이런. 근데 저 아까 전에 에디오피아의 그래. 결과를 봤을 때 그게 아니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어설프게 참여하면 안 되는 그리고 거 아니야? 스웨덴도요. 아빠가 그 육아휴직을 해서 네. 집에 갔더니 어. 엄마가 덜 아프고 엄마가 정신과 처방을 덜 받고 엄마가 항생제를 덜 먹는 거죠. 네네. 애한테는 무슨 영향이 있는지 정확하지가 않다. 아니야. 심지어는 애한테 영향도 있었는데 악영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가 야, 그것까지 쓰면 안 돼. 아니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모험 사례 비모험 사례가 아니고 네네. 임산부 출신은 훨씬 안전한 방향 동서양의 아니야. 모든 아빠들은 안전한 방향. 그냥 난 죽었어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가장 좋고 의견을 갖고 뭐 방향성을 제시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게 엄마에게 스트레스가 돼서 간접적으로 아이에게 악영향을 준 거든 아니면 아이 자체에게 악영향을 준 거든 네. 네.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렇다. 아닙니까? 할 근데- 거면 진짜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서 그 저는 그래도 그 아빠가 뭐 처음부터 못할 아빠냐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우리가 좀 우리 사회가 아빠 같은 양육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인프라가 더 갖춰져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긴 하지. 네, 그래야지 지금 아빠 육아 참여를 엄청 강조하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진짜로 아까 왜 그 아빠의 육아휴직이 뭐 갑자기 두 배로 늘고 두 배로 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아빠들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근데 갑자기 걱정되는 게 4분의 1이나 참여했는데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실 네, 맞아요. 네. 4분의 1로 늘었는데. 네, 지금 거의 4분의 1보다 더 될 겁니다. 이게 3년 전 자료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빠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아빠가 육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움과 인프라는 굉장히 제한적이니 정책은 이제 굉장히 아빠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이 포커스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네. 정책적 함의는 요즘도 그 부부가 다 육아휴직 쓰면 돈도 더 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네네네. 그러면 육아휴직만 쓸 게 아니고 실제로 현실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그 아빠를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제대로 된 교육. 맞습니다. 육아휴직만 돈 줄 테니까 육아휴직해서 집에서 엄마 좀 도와주세요 할 게 아니고. 그럼요. 교육이 근데 여성보다 낮은 교육 말고 빡신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네. 근데 그게요. 그 출산 즈음에서 시작하면 좀 힘들고요. 이게 결국은 양성평등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라서요. 예. 굉장히 어릴 때부터 뭔가 할 수 있는 카파가 좀 이렇게 같이 갖춰져야 되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육아휴직을 시험을 봐. 남자 교육 시켜서 교육에 합격하면 육아휴직을 보내주고 시험에 떨어지면 육아휴직이 안 돼. 인마 너는 아직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아빠라는 매일 남성 어른의 도움은 필요한데 뭔가 부작용이 크다면 저는 남성의 육아휴직은 적극 권장하되 서로 가정을 섞어 크로스로.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뭘 섞어요? 섞기는. 그러니까 안 대표는 우리 집 와서 육아휴직을 하고 우리 애를 기르고 나는 안 대표님의 애를 기르면 어차피 서로 내 애 아니니까 무관심하고 시키는 일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 가장 극대화된다. 새로운 이론의 창시자가. 네. 그리고 서로의 와이프에게 스트레스도 안 줄 거잖아요. 그래도 저 남인데. 예. 네. 뭐 그 정도.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아빠가 할 거면은 잘해야 된다. 할 거면 잘해야 된다. 네, 중요한 교육. 신기하네, 교훈이네, 진짜. 세상에. 40대는 이제 끝나가니까 글렀고요. 네. 우리 20, 30대 남자분들 힘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네, 할아버지, 할머니, 네, 할아버지 할머니 시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애를 기를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애를 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렇진 않을 그러다 골병 드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이 들죠. 끼면 육아에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골병 드시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네. 육아에는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능력과 그 다음에 그렇지. 또 이제 그 영유아 맞아. 기관의 그것도 또 하고. 네. 질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려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며느리의 의견입니다. 네. 보니까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다 망하네 보니까. 그렇지.
시어머니가 오는 거는 좀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아, 뭐 그런 네, 부분도 네, 있을 수가 예.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황혼 육아 이게 우리나라만 있느냐? 그건 사실 아니죠. 이게 이제 뭐 북미 및 유럽 쪽에도 황혼 육아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연구 결과를 좀 보면요, 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손주 딱 탄생하는 순간 할머니가 조기 은퇴합니다. 아, 그렇겠지. 아. 그렇겠지. 그러니까 아직 일하는 할머니의 64세 이런 분들은요, 그냥 예, 바로 은퇴하십니다. 바로 은퇴. 어. 제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간호대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예. 간호 교수님이 우리나라 1호 간호학 박사였어요. 예. 연대 간호대 교수님이셨습니다. 어. 그분 조기 은퇴하셨어요. 어. 진짜로. 손주 때문에. 손주. 미국에 있는 손주 보려고. 아하. 엄마 나 못 살겠어 그러니까 야 그렇지, 그런 그렇지. 딸 도와주러 가는 거죠. 딸 사실. 도와주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뭐 우리나라 간호학 박사 1호면은 뭐 상징적인 인물이신데 그런 네. 분들도 이런 결정을 하니 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이 이제 큽니까? 필요하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미국 연구인데요. 예.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이제 출퇴근 가는 거리에 살면요. 그랬을 때 여성의 노동 참여가 직장 다닐 수 있지. 뭐 더 어마어마하죠. 평균적으로 더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해. 네, 요거는 이제 뭐 아주 되게 인과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이제 예. 그런 연관성인데요. 예. 뭐 어쨌든 그래갖고 뭐 70%가 아니라 이제 74 내지 80%로 향상되어 있는 거를 뭐 레포트합니다. 네. 근데 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럴 것 상식적으로 같습니다. 이제 네.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굉장히 황혼 육아는 이제 흔한 일인데 예. 이제 요게 그 육아가 조부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 내로한 그렇지. 이제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나 부모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네. 조부모 개인에게는 어떤 거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힘들 것 같은데. 입체적으로 힘들고 또 그러나 또 늙음하게 또 손주 보면 좀 심심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내 보니까 할아버지만 좋고 할머니는 안 좋고 이런 거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냥 보기만 하니까 아, 좋다. 그리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할머니만 안 좋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애가 넘어지면 여보 이러고 있고. 아,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그거 그 설득력 있는데요. 근데 요거 연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예. 그러냐면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인과성 문제도 있는데요. 예. 역인과성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육아 때문에 건강해지냐라는 질문인데 예. 내 건강이 나빠지면은 손주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돌보는 거니까 네네. 돌본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육아하면은 건강해지냐의 질문도 있지만 건강하면 건강이 육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네. 그렇지. 그러네. 그러니까 요거를 역인과성이라고 합니다. 어허.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또 단순 비교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네. 근데 아까 잠깐 우리가 논의했듯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자존감과 가족 결속력이 증가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식들이랑 네. 전화를 엄청 하게 되죠. 네. 그렇지. 자존감 있지. 예. 애 안 봐준다. 아이고 저 잘못했어요. 어떤 긍정적인 면이냐면 사이 나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애가 있으면 안 싸웁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말도 안 하는 그런 부부도 많아요. 네. 노부부 가운데 애가 있으면 그것 그렇지. 때문에 그냥 대화가 시작돼요. 대화가 시작되고 아, 그런 것도 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네, 있네요, 네. 진짜. 네, 그 가족 결속력 네. 증가합니다. 네. 근데 부정적 측면도 있죠. 육체적으로 뭐 손목 검초염, 뭐 관절염. 그다음에 애 보면은 또 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또 지나치게 보면은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고. 네. 요걸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같은 사람이라도 시점에 따라서 손주를 돌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할머니인데 어느 기간에는 애를 봐줬는데 네. 어느 기간에는 또 안 볼 수 65세 때는 봤는데 70세 때는 안 본다. 네, 그러다 다시 보여주고 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분들 예. 그런 예. 분들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분인데 1년 전에는 봤다가 지금은 안 봤다가 다시 뭐 2년 전에는 봤다가 뭐 이렇게 이게 바뀌니까 네네. 그때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지 이제 그래서 한 사람이 황혼 육아를 하는 기간이냐 아니면 휴직이냐 그때 건강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는 모델이었습니다.
야, 요거는 약간 정확하지 애매하다. 않을 것 같아. 그래. 지금은 안 보지만 2년 전에 애 본 것 때문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아플 수 있거든. 그때는 긴장 확 해서 안 그렇지. 하다가 마음 풀리면 더 똑똑하십니다. 네, 똑똑하십니다. 공부하셨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공부를 안 한 게 너무 억울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제 학생으로 들어오신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고정효과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회 실험,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 할머니, 이 할아버지는 꼭 애 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절대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네. 이런 연구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요 연구는 다 정확하게 예. 그 로우 랭크드 저널이라고 그러는데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아, 그 레벨의 그래. 저널이 아닙니다. 아, 이게 약간 한계가 있는 한계가 거군요. 있는 아, 저널입니다. 그렇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거 그래도- 감안하시고 예, 그래. 결론은 네, 결론이 이제 독일 연구랑 일본 연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평균적으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어요. 평균. 예. 평균은 same. 그런데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집은 좋아지고 어떤 집은 나빠져야지 평균이 지혜로운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집이 이제 높아지고 어떤 집이 낮아지나 봤더니 조부모가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 그때는 네. 나빠진다. 그럼 조부모가. 나빠져요. 아, 건강이 나빠지다. 건강이 나빠져요. 아, 그러니까 너무 하루에 힘들다. 12시간 육아를 하면은 그렇지. 아, 그럼 너무 건강이 힘들지. 나빠지죠. 너무 힘들지. 예. 네. 그렇지. 그런데 조부모가 가끔 애를 돌보거나 뭐 등하교 해주는 정도 이렇게 좀 2시간 미만, 3시간 미만 네. 요러면 오히려 좋아져서 평균이 지로다. 아하. 상식적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네네. 예상했던 결과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조부모님께 이제 맡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래서 어린이집과 잘 섞으면 좋다.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9시부터 4시까지는 어린이집 가고 할머니가 4시부터 뭐 한 6시, 7시까지 데려오고. 봐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할머니도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분이 좋으시고 3시간이니까 버틸 수 있고 그러네요. 뭐 요 정도 콤비네이션이지 할머니가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보시면 아하. 할머니 골병 든다. 파트타임으로 부탁하는 건 굉장히 자신 있게 부탁해도 되겠네. 이거는 부모님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아, 네. 네. 그렇게 장당하게 부탁하면 되겠네. 아, 그러네요. 어. 네네. 좋은 일이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단다. 그러니까 조부모 입장에서는 그럼 아이들 좀 봐주세요라고 하면 예. 어린이집 보낸다는 조건. 그렇지. 그렇지. 등등. 그런 거 하고 내가 잠깐만 보는 거는 괜찮아. 네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네. 건강이 괜찮으시다면은 예. 이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나쁜 거는요. 노노 부양입니다. 노노 부양. 이게 뭐예요? 노노 부양. 노노 부양이 65세 넘은 분들이 예. 80살, 90살 되신 분들을 보는 거예요. 아. 노인이 노인을 보는 거. 요즘 그런 경우 많아요. 아하.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 95세, 자식은 70세 이런 경우 아이고야. 많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 경우는 뭐 그냥 얄짤없이 너무 나빠집니다. 70세 노인의 그 65세 노인의 건강이.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해결이 안 되고 이 비율이 몇십만 명 되고 있거든요. 지금 노노 부양이. 노노 부양. 네. 이게 지금 저번에 나와서 제가 장기 요양보험 제도로 커버가 다 안 되고 있다. 예.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요 이유에서라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 꼭 해야 된다. 하고 요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없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기쁨. 그러니까 약간 자존감, 기쁨도 없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으로만 생각이 드는 거네. 애를 보면 귀엽잖아요. 예. 근데 내리사랑이니까. 네, 내리사랑이니까 이제 90세 노인 보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닌 거죠. 그런 거네. 네, 그런 그렇죠. 거지. 그렇지. 아, 특히 세상에. 90세 아빠. 쉽지 않죠. 힘들겠다. 쉽진 않겠다. 이분은 내가 어릴 때도 나를 괴롭혔던 오히려 학대를 할 수. 네. 쉽진 않겠다. 아, 네. 그래서 야.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문제가 지금 육아 문제로 계속 많이 얘기가 됐는데 예. 저는 육아 문제도 물론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이 노노 부양 문제는 아. 정말 심각하고 지금 뭐 요양병원에서는 그 간병인 못 구해서 난리거든요.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58년 개띠부터 베이비 부모인데 그러면 70년대 중반까지는 노노 부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인구 구조상 인구 구조는 그렇거든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노 부양이거나 뭐 그렇지. 부양 못하거나 그렇게 네네. 될 텐데. 그렇게 되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뭐 350만 원, 400만 원 낼 가정들이 별로 없으니까 노노 부양을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그 돌봄 시장이 어쨌든 좀 개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제 슬라이드가 다 진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이네 오늘은 정말. 네. 자, 뭘 배웠습니까?
아빠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아빠는 아빠 함부로 이거 육아에 참여하지는 마라. 자신 있는 사람만 덤벼라. 아빠의 역할은 어. 엄마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딱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인 그렇습니다. 것 같다. 저는 더 굉장히- 나서는 순간 부작용이 크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이런 결론이. 아 그런 결론입니까? 아니 사실 좀 아빠가 잘 배우자 이런 결론을 내셔야지 폴리티컬리 그렇긴 한데 한거 아닌가요? 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니까 나는 함부로 나서면 안 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뭐 스와핑을 하라고 해서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을 하실 예.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아빠는 어. 그냥 각자 자기 집에서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니까 네. 아빠들을 차출해서 예. 뭔가 이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그 아이를 잠깐 맡기게 그냥 한다든가 힘쓰는 거 중심으로 하고 그냥. 그래야지 그게 차라리 효과적이다. 아, 참 신기합니다. 아빠들은 남자들은 왜 그럴까? 진짜 우리나라가 에디오피아랑 똑같다는 것도 놀랍고. 전 세계가 비슷할 것 같고요. 예, 스웨덴 연구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아빠가 있어봐야 엄마만 좋지 애한테 어떨지는 잘은 모르고 이거는 신혼 때니까 또.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만약에 아빠가 진짜 잘하면 배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네. 네. 그렇죠. 아빠가 진짜 잘하면 배가 되고 음. 살짝 애매하게 하면 악영향이 되고. 근데 아까 근데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가끔씩 이렇게 아빠가 길러야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뭐 집을 나가버렸다. 근데 애는 둘이다. 그렇지. 근데 아빠는 택시 운전한다. 뭐 애들한테 택시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이게? 고아들도 아니고. 그럴 때 아빠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 힘들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죠. 네. 편부 편모 가정 우리나라 진짜 힘들거든요. 예. 계속 그래서 제가 저렴한 그 가사 도우미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모 가정 저 좀 아는데 네. 정말 애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도 또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돈 벌러 나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홍콩에 있는 편모 가정들 몇 집 아는데 그 집들은 어쨌든 그래서 엄마가 그 돈 벌어 오면서 외은 가사 도우미 딱 써서 그래. 어느 정도 하고서 엄마가 또 애들 돌보고 이러는 선순환의 구조가 돌더라고요. 편모부터 도와주면 좋겠네요. 뭐라도 시작을 네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야, 네. 재밌네요. 오늘. 재밌다. 육아 문제. 야, 이렇게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님. 육아 문제를 이렇게 또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또 학문적으로 보니까 또 재밌네. 네, 알겠습니다. 저 김 교수님은 혹 이번 4월 총선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양쪽에서 제가 보기엔 전화 올 것 같은데 이번 총선은 안 됩니다. 아셨죠? 이게 또 무슨 할 말씀이세요? 일이 너무 많으시고 좀 일단 이것저것 방송을 좀 하시고 예. 책도 좀 쓰시고 하고 네. 저희가 열심히 하시면 다음 총선 때는 보내드릴까요? 밀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뭐 집에서 쫓겨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책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다 제 책에 나오는 네, 내용 경제학이 너무 필요한 필요한 순간. 순간 요즘 아주 잘 팔린다는 장안의 화제인 책입니다. 네, 이 책 보시면 오늘 이제 설명하신 내용이 약간 매우 압축되어 압축적으로 있다. 맞습니다. 매우 압축되어 있어서 사실은 언더스탠딩 보는 게 더 네. 재밌다. 아 저는 지금 혼났습니다. 근데 사실 출판사에서 아 이거 다 얘기하면 내용 다 어떡해. 얘기하면은 나중에 누가 책 사냐? 제가 저 책 봤는데 다 얘기한 거 수준이 아니야. 여기 훨씬 자세합니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바로 물러가겠습니다.